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승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는 그 이름입니다. 유승민.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이 아니라 그 전에 1월 달쯤일 겁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유승민한테 역할을 줘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유승민을 강남에 공천을 줘야 된다. 그래야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을 잡을 수가 있다. 유승민을 경기 남부 지역 험지에다 공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천해서 유승민을 경기도 선대위원장식으로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장 쏙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저는 이게 유승민을 추종했던 자들, 국내힘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있고 그런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유승민을 다시 띄워주기 위해서 유승민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렇게도 혐오하는, 그렇게도 거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 그래서 그 자를 왜 싫어하십니까? 바로 배신자라는 이유로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배신자 유승민, 국내힘 지지층 입장에서 그 배신자 유승민이 국내힘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승민의 그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유승민의 지지층마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지층마저도 끌어안아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일종의 가스라이팅,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물론 지금 당적은 국민의힘이겠지만 유승민은 지금 정치인이긴 한데 정치 활동을 해야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함만 정치인, 명목상 정치인 그 유승민이 실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이번 선거판에서 무슨 기여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걸 또 선전을 하고 그걸로 이제 또 차기 대선에 도전하려고 이런 자리를 깔아주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간보기를 해야 될까? 언론에다 그걸 슬쩍슬쩍 흘리는 겁니다. 거기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국내힘 관계자는, 그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자 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유승민하고 같이 했던, 유승민을 따라다녔던, 또는 이준석하고 같이 했던 그런 자들 중에 지금 현재 국내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런 냄새를 계속 풍기면서 언론에다가 슬쩍슬쩍 국내힘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유승민 복귀에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은 뭐냐? 지금 현재 한동훈 선대위 체제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 한동훈이 1인 체제로는 뭔가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벌써 규정을 해버리고,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부족하다는 그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한 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한동훈이 2명, 3명, 10명이면 괜찮지만 한동훈 한 명 가지고 전국 단위 선거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가 시작됐다. 그러면 광주에 간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간다. 광주에 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전남에 간다. 전남은 좀 면적이 넓으니까 전남 한 이틀에 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광주, 전남, 전북은 국내힘한테 그렇게 큰 시간을 써야 될 만큼 그런 어떤 전략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 특히 수도권 이런 데도 얼마나 지리적으로 가깝습니까? 금방금방 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금 현재 그 분명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겁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느끼는 체력적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 정신적인 압박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수긍하고 누가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의 손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으로는 부족하니까 왜?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윤재욱 이렇게 있는데 윤재욱은 이제 지역구가 워낙 텃밭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지금 이광재와 경쟁을 하는데 그 여유가 없습니다.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 딴 데 지원하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을 해서 류 삼령이하고 붙는데 초접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안철수, 나경원 이쪽보다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꽤 앞섭니다.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경우도 있고 오차 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추격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격자는 추격을 하는데도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계양을의 외지인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나마도 이재명이는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한 2년 동안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개항을 주민들과 그런 어떤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종의 그런 거를 좀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시간 기회가 있었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네에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 그다음에 대권 주자와 경쟁을 하면서 이 개항을 해서 걸림돌, 방해물, 장애물을 치우겠다. 이재명을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지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할 여유 자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개양을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우리 동네에 지금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왜 저렇게 여유를 부리지? 원희룡 뭔가 자만한 모양이다. 원희룡 상당히 지금 오만하다.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보고 좀 건방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선거 초반에는 기세가 좋다가 중반으로 갈수록 이게 기세가 꺾여가지고 결국에는 낙선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했습니다. 그 부지기수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양을 주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다가는 이 선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들 원희룡 전 장관이 낙선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된다. 그럼 누가 낙선하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이 낙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철갑방탄이 해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 지역구는 아주 초관심 지역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다른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이고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 공동선대위원장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인지도가 있고 얼굴을 내놨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선거하기도 너무나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승민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그제부터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제 이렇게 또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해서 중도 표심을 중도의 지지를 받는 유승민이 움직여서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면 이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유승민을 선대위에 합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사를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선대위원장 이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다른 후보의 지역구를 돕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해찬이가 있고 김부겸이가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한동훈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도권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침 좋은 사람이 있었다. 뭐냐. 유승민이다. 마침 또 어저께 서해 수호의 날에 유승민이가 저기 유의동이라고 옛날에 유승민계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막 얘기를 이것저것 나누고 있더라. 혹시 이게 한동훈 선대위에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경우에 수도권 중도 표심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소리.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 공천 취소됐다고 대구 경북에서 분명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게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실제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확산이 되면 국민의힘 그 선거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유승민이 합류할 경우에는
대구 경북이 무너질 수가 있고 기존의 국내힘 지지층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온갖 그런 악재에도 국내힘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던 국내힘을 꼭 뽑아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국내힘 지지는 계속 하더라도 투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자 유승민,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배신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그 유승민이 뭐 국민의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돌아다닌다고? 이번 선거를 이끈다고? 그리고 그 유승민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 데 있어서는 이준석과 거의 쌍두마차로 계속 공격을 해댔던 그 유승민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층이 왜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까? 문재인을 심판하고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이런 염원,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또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관찰자인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보다 더 앞장섰던 그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 유승민, 이준석과 어울리면서 온갖 새로운 보수, 별의별 보수 코스프레 했던 그 유승민이 다시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무슨 효과냐? 중도 표심이 오는 게 아니라 기존 집토끼,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고 분산하고 지지를 철회합니다.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적 효과만 가득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을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 또는 국내임 공관이 여기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건 제가 굳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수를 한 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대목이 있는데 굳이 그걸 지금 선거 전에 따질 이유는 없다. 왜냐 이미 후보자 몇 명이 다 확정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는 이기냐 지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는 길을 선택한 그 지도부, 그 선대위를 갖다가 그 선대위를 보고 그 지도부를 보고 그 지도자를 보고 그 누가 정당을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찍습니다. 투표 안 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갖고도 지금 약간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 대구에 방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승민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에 누굴 만나러 갑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왜 만납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기존 보수층에 있어서 기존 우파 지지층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좀 정체 불분명한 인사들에 대한 공천, 특히 또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뒤숭숭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징적인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일종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대위에 유승민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욕을 해놓고 과연 한동훈 체제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표를 갖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표도 못 갖고 옵니다. 제가 이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뉴스 토마토라고 상당히 이 유승민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상당히 이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서 여권 차기주자 적합도를 살펴봤습니다. 한동훈이 29.7, 유승민이 11.1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승민 11.1, 유승민이 2위인데 유승민의 11.1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 지지 정당 그걸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유승민을 꼽은 비율이 17%에 달합니다. 한동훈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유승민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어떠냐? 국민의힘 지지자 67.6%가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겨우 3.1%가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밖에 녹색정의당 지지자가 18%, 그다음에 개혁신당 지지자가 6.3%, 새로운 미래 지지자가 또 26%,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서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유승민이 소위 좌파 정당 지지자로부터는 이런 지지를 받는다 그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대선 때 실제 유승민이 후보로 나온다면 이 사람을 찍어주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역선택입니다. 역선택에 의해서 또 유승민이가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중도표를 끌어옵니까? 이 좌파 정당의 지지자들 표가 이렇게 있는데 끌어옵니까 유승민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존의 지지층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다 이탈하게 하고 한마디로 이 당 한가운데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결과인데 끌어오는 표는 있냐 그겁니다.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유승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자멸이다. 지금 현재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2020년 미래통합당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미래통합당 전철을 밟는다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막 선거에서 이긴다고 막 여기저기서 정체 불분명의 이념 성향도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통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국내힘에 남아가지고 계속 내분을 일으키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내부 총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이제 유승민이 들어온다?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조차 거의 대부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또 국민의힘 관계자 유승민과 함께 했던 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간을 보고 이런 유승민 복귀 공작을 한다.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